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제가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에 10억을 넣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목표가 미국 주식 배당금으로 월 1,000만 원 벌기라고 말씀드렸는데 10억을 한 번에 넣을까 아니면 1년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24개월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인데 뭐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조급한 스타일이어서 한번 꽂히면 확 그냥 들이붓는 성격이 좀 있어요. 제 이런 성격이 주식 투자에는 안 좋은 성향이라 최대한 조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계획은 이렇고요. 어쨌든 한국 주식으로 이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수익금이 한 10억이 넘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빠졌어요. 좀 빠진 게 아니라 졸라 많이 빠졌네. 왼쪽 계좌가 5월 6일자 계좌 잔고고 오른쪽이 5월 21일자 계좌 잔고인데요. 한 8천만 원 정도 빠져 있네요. 속이 쓰립니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거니까요. 아무튼 제가 왜 싹 다 정리하고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려고 결정했는지, 자,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성장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코스피와 미국 S&P 500의 과거 10년 지수를 보면 S&P 500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한국 코스피는 박스권입니다. 단순히 과거 지표가 있기 때문에 미래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단순 논리는 아닙니다. 제가 한 16년간 사업을 해오면서도 느꼈지만 주변 국가의 정세에 따라 한국은 너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이 기침 한번 하면 우리는 폐렴에 걸립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있어도 우리는 알아눕죠.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변동성이 훨씬 더 큰데 한국 주식시장은 거기서 변동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죠. 정은이 형이 미사일 한번 쏘면 내 주식이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또 밤잠 못 자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죠? 주식 투자는 마치 도박처럼 얘기하시죠. 옆집 철수네 집이 주식 투자했다가 아파트 날려 먹었다 하더라. 너는 절대 주식하지 마라 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주식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영향도 있죠. 여기 미국만 봐도 금융자산 비율이 70% 가까이 돼요. 자, 오른쪽 표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한국 사람이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 보이시죠? 4% 정도만 주식 투자를 합니다. 이게 다 어른들이 주식은 도박이요, 뭐 패가 망신하는겨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을 단타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랑하죠. 와, 75%가 넘어요. 자, 한국 직장인들과 부자들도 한번 보면 한국 직장인들도 주식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재테크 비율에서 주식 투자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고요. 한국의 부자들도 주식은 관심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사랑하죠. 결론은 한국 사람은 주식은 관심이 없다. 온리 부동산이다. 자, 이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오르죠. 진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사람은 절반 이상이 주식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람과 많이 다르죠.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무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이 주식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한국 사람들은 한국 회사에 투자 안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안 사줘서 안 오른다고 이렇게 올려주기만 바라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미국 주식에 저는 투자를 하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증가하는 배당금이죠. 워렌 버핏 형님이 평생 이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한 코카콜라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코카콜라는 무려 60년 가까이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2000년쯤에 코카콜라 주식을 한 1억 원 정도 샀다고 가정을 해보고 지금 배당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2000년도에 코카콜라 주가가 24달러 정도였습니다. 이때 주식을 샀다면 4,100주 정도 살 수 있었겠네요. 자, 2000년도에 연간 주당 배당금이 주당 0.34달러였고 2020년도는 연간 배당금이 주당 1.64달러네요. 1.64달러 나누기 0.34달러를 하면 4.8이 나옵니다. 4.8배가 나오는 거죠. 자, 20년 만에 배당금만 5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2000년도에 내가 좀 돈이 있어서 코카콜라 주식을 1억 원어치 샀다면 4,100주 정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연간 배당금이 1,394달러를 받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자, 2020년 지금은 계산을 해보면 6,724달러가 연간 배당금입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830만원 정도 되겠네요. 나누기 12 하면 매달 70만원 정도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 코카콜라 주가가 한 60달러까지 올랐었죠. 2000년에 24달러라고 했으니까 거의 뭐 주가도 2.5배까지 올랐었어요. 요즘 오피스텔 월세 보면 매매가 2억짜리 오피스텔 월세가 보증금 1000에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하거든요. 자, 주식 배당금은 때 되면 꼬박꼬박 들어오고 부동산 임대료처럼 돈이 안 들어온다고 독촉전을 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꾸준히 배당금을 10년 이상 올려주는 회사가 코카콜라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2,3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오고 있는 회사가 254개로 전체 상장 기업 중에 10%가 넘습니다. 이 표는 배당금을 25년 이상 매년 올려준 기업인데요.
코카콜라가 56년 연속 배당금을 올려줬고 P&G는 무려 62년간 배당금을 올려줬네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회사가 있나요? 검색해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포함해서 배당금을 늘린 회사는 삼성전자와 리노공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회사 화이팅입니다. 자, 제가 너무 배당금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꼭 주주에게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배당금 줄 돈을 회사가 재투자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구글 같은 회사는 배당금이 없죠. 어쨌든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주고 매월 월세처럼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야 장기적으로도 주가가 당연히 오르겠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현재까지 테스트로 매수한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 내역입니다. 한 10,000불 좀 넘게 미국 주식을 사봤고요. 배당금이 매달 100불씩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죠. 배당률이 꽤 높죠. 그 이유는 제가 포트폴리오 중에서 미국의 EPR 프로퍼티라는 회사를 넣었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의 주가가 31불 정도로 완전 떨어졌을 때 배당률이 한 19%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자, 현재는 이 회사가 배당 컷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전략 매도했고요. 제가 EPR 프로퍼티는 한 800만 원 정도 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배당금이 입금이 됐네요. 배당 낙일 이후에 전략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했음에도 이렇게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자, 나중에 이 회사를 포함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나 앞으로 매수할 회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장 규모의 차이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합치면 1,40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무려 34조 달러가 넘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4경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미국의 우량한 기업들은 한국보다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훨씬 좋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아재들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좀 해보셨죠? 자, 이무현이 정말 창조적인 플레이로 감동적인 경기를 많이 보여줬지만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에서 많이 무너졌었죠. 자, 여러분, 물량 앞에 장사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동성도 적겠죠, 당연히. 다시 말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로 성장하는 회사들이 나올 확률도 당연히 큰 거죠. 저도 한 16년 동안 사업을 해왔지만 중국이나 일본처럼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휘청거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해도 변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 정세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주식은 부동산보다 변동성이 큰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변동성이 작은 세계 1등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더 성장하려면 많은 기업들이 주주 친화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